안녕하십니까. 네, 센스쟁이 은싸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 오늘은 굉장히 공손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네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의 바른.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먼저 솔솔 쏟아가는 모범된 교사. 바로 은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선생님 되게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여기 뭔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판서를 내가 수업하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6반 학생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어진이라고 하는 학생, 혜은이, 여기는 세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글씨 적어내는 글씨가 좀 다 다른데 그래서 옆반에서 지금 다시 다른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팔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영상을 하도 안 찍어서 꿈까지 꿨어요. 영상 찍는 그래서 오늘 몰아서 찍을 겁니다. 계속 이 옷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벗으면 되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열강이 우리 그 열강이라는 게 아니라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의병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즉 무기를 들고 직접 일본에 저항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웃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뭐 참석자 명단이에요 지금. 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의병 활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려고 하자 바로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기를 들고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의병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 우리나라 의병은 1895년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을미자 들어가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을미사변. 다른 말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맞죠? 네. 그러한 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을미개혁. 특별히 단발령에 분노한 바로 양반 유생, 대체로 뭐 유인석, 이수홍이라고 하는 양반 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이제 물러가라라고 하자 물러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10년 뒤에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을 맺게 되죠. 그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을사의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최익형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을사의병인데요. 이때 특징적으로 이제 신돌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냐면 바로 평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이름이 굉장히 평민스럽죠. 또 돌석이니까 그렇죠? 이름도 참 엄마 아빠가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한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산 참 괜찮지 않나요? 참 이름도 없고 원래 아론이 될 뻔했는데 아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들 낳으면 아론으로 지으려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이름이 아론이다 싶으면 혹시나 제 아들이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을사병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가장 이제 격하게 일어났던 게 이제 정미의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미의병 때는 1907년이죠. 1907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고종이 퇴위가 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키죠. 그러고 나서 군대를 해산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군대 해산이 오히려 의병에게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죠.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모의고사 이번에 봤던 거에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정미의병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의병의 그러한 조직과 화력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되죠. 특별히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서 전국의 의병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고 서울 진국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서울을 다시 한번 점령하자는 거야. 일본으로부터 탈환을 하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러한 의병이 우리 조선을 먹는데 우리나라를 먹는데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일본은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위태부터 밑으로 쭉 이제 줄을 지어서 우리나라를 동물 몰듯이 토끼 몰듯이 쭉 몰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1909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러한 무력적 저항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면서 이제 추후를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909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무력적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의 영향이었죠. 자, 이러한 의병 활동과는 조금 다르게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죠. 애국 개몽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해가는데 이게 우등한 민족, 즉 우등한 종은 살아남고 열등한 종은 쇠퇴한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죠. 이게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등한 민족은 계속적으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민족은 도태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수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산업과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국 개몽 운동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러한 애국 개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1920년대 이후에 바로 일제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제 조금씩 그 계보가 연결이 되게 되죠. 단어 설명하다가 또 그지 같은 드립이 생각났다가 꼭 참았어요. 시간을 위해서. 약간 이런 드립이었어요. 우수한 민족이 살아남는다 이런 거 해서 또 저를 또 떠올렸죠. 나는 살아남겠구나. 아, 우수하니까. 하는 그지 같은 드립이 떠올랐네요. 맛있겠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제 주머니에는 이런 것들이 몇 개씩 있다는 거? 네, 많죠? 많이 있습니다. 탐나죠? 네. 자, 이러한 애국개몽 단체에는 이제 몇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그 단체들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선생님, 보안회가 하면 항상 그런 경비 아저씨들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렇게 경비 쓰는 이렇게 보안회. 이 보안회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일본이 러일전쟁 중 우리나라의 황무지, 쓰지 않는 땅들을 개간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 땅에 그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서 실제로 성공한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각 활동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건데, 헌정. 그러니까 뭐 헌법 같은 거 연구하는 거겠죠. 정치적인 것들. 입헌 군주제를 얘네들이 지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일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헌정연구회 사람들이 다시 대한장학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대한장학회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애국개몽 활동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고종의 퇴위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탄압을 받게 되고 해산되게 되죠. 일제는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분지법이나 보안법 등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한 이러한 계열들이 대한협회 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대한협회가 이제 일진 좀 잘못했는데 얘가 일진이랑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거의 다 일본에게 우리가 힘을 빼앗긴 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혹시 일진회 기억하죠? 일진들의 모임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는 요즘에 자꾸 이런 드립이 자꾸 막 생각이 나네요. 딸기찜이 왜 자꾸 이런 거 일진회 바로 쉽게 말해서 친일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한테 좀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속아서 같이 연합하는 모습도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벗어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때 당시가 되면 거의 1907년 이후다 보니까 일본에게 이미 외교권 등등 많은 권한을 뺏긴 뒤여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애국개몽 단체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여겨지는 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신민회의 특징은 먼저 살펴보면 비밀 단체예요. 일본에게 걸리지 않는 그런 비밀 단체죠.
그리고 여기 대표자로 안창호라든지 양기타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비밀단체다 보니까 서로 이런 회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신민회. 신민회는 왜 이름을 신민회라고 지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똑똑하네. 여러분들 다 들려야 돼요.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그죠? 다 지금 대답하고 있죠. 신민회. 바로 누가 새로워져야 된다? 국민이 새로워져. 누가 대답했어요? 국민이 여기 등등. 네,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대답한 것 같네요. 등등에 해당하는 친구인데요. 등인데요. 신민회. 바로 국민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신, 신윤리, 신교육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 역시 애국개몽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산학교라든지 대성학교 등을 만들고 여러 가지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신민회는 다른 애국개몽단체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국개몽단체들은 이러한 의병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바로 이 신민회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애국개몽운동과 바로 이러한 무장투쟁을 함께 강조한 단체가 신민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바로 저쪽 만주 지역에다가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러한 독립운동가들, 무장 독립운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많아요. 암살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너 조승우가 그랬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너 신흥무관학교 몇 기지 않나?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와요.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제 이러한 신민회 회원들을 배고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5명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제 총독 암살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105인이 잡혀가게 되면서 신민회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해체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재판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일본이 꾸민 힘이죠. 우리나라의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공작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했어요. 바로 의병과 애국개몽. 의병은 바로 무력적 저항이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각 의병의 특징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해서 사회진화원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교육과 산업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의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특별히 신민회는 비밀단체로서 교육과 산업뿐만 아니라 무장투쟁까지 강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들이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애국개몽운동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신문을 좀 종류별로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아마 앞에서 배운 신문 하나가 있을 거예요. 도구로 시작하는데 독립신문이 있었죠. 바로 독립협회 나올 때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 여러분 혹시 뭔지 아나요? 바로 한성순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행한 건데 정보기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건데 독립신문은 최초의 무슨 신문이다? 민간이 만든 신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민간신문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오늘 새로운 신문을 좀 배울 텐데요. 황성신문. 황성신문은 국한문을 사용을 해서 대부분 대상자가 유학자들이에요. 어려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황성신문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을 하였고 장지연이라고 하는 분의 시일야 오늘 진짜 방송되고 이 을사조약이 맺어진 이날 우리 온 국민이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설을 실은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부 굉장히 민족 운동적이죠. 대한매일신부에는 그 신문
신문사 앞에 뭐 일본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문패를 적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반일적이었고요. 다른 신문들과는 다르게 의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신분을 기억할 때는 의병에 대해 긍정적이다. 우리 이거 봐봐야 하나요? 국채 보상 운동. 여자가 잘못 쓴 건가? 세연이가 잘못 썼네요. 세연 안녕.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단지. 지금 앞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웃고 있는데요. 바로 제6신문 때문에. 그다음 웃기지도 않는데 뭐 제육볶음 기억하나요? 웃기지도 않는데요. 우리 보고 뭐 재밌느니 재미없느니 하면서 정말 재미가 없네요. 제주신문. 진짜? 뭘 진짜야? 제주신문이 제 북신문이죠. 제 북신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 한글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아녀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제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한 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신문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아마 논술형 평가에서도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니까요. 아마 충분히 잘 공부하실 것이라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선생님을 이렇게 빨리 옷을 갈아입어서 옆반에 가서 새로운 영상인 척 다시 옆반에 지금 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영상 선생님이 이렇게 갈아입고 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